오세훈 서울시장, 주말 동안 또 각을 제대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정부의 태릉 CC 주택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태릉은 개발 가능하고 종묘 옆에 있는 세운상가는 왜 안 되냐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먼저 종묘 개발을 두고 김민석 총리와 신경전을 벌였던 과거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동안 쉬었을 때 배에서의 그 문제가 됐던 건 어떤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감정적인 언사로 혹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인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 태릉 CC는 되고 세운상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정말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태릉 CC는 지금 보존구역의 13%랑 겹칩니다. 태릉과 강릉 옆에 태릉 CC가 있는데 시범 대상자,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13%나 겹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6,800가구, 6,8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종묘 옆에 있는 세운상가는 어떨까요? 일단 보존구역과 겹치는 구간이 없고, 그리고 보존구역 100m 바깥에, 결국 180m 밖에 세운상가에 낙후된 세운상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를 든 오세훈 서울시장. 자,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따져 묻죠. 왜 세운상가는 안 되냐? 태릉 CC는 되는데. 장윤진 변호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해서 또다시 좀 논점을 또 이재명 대통령과 또는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격을 했지만 관련해서는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라든지 그리고 허민유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라는 겁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유산청장도 다른 점이라고는 이 평가 이행에 대해서 누구는 수용하고 또 누구는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직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띄우고는 있지만 관련된 부분이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국엽 부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운상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을지로에 대한 어떤 재개발 사업, 을지로에 있던 옛날에 어떤 그 낡은 상가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규모의 어떤 그 오피스 빌딩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일대가 굉장히 변모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오세훈의 랜드마크로서 불리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동을 놓고 있다. 즉 세운상가 개발은 오세훈 시장보다 먼저 세운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사업을 해오신 분들의 어떤 열망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할 때가 됐고 50년, 60년 된 건물은 안전수치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좀 개발을 해서 좀 보란 듯이 좀 번듯한 건물에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을 하던 것이고요. 태릉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놓는 족족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못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내놓는 어떤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서 태릉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급할 때는 아무거나 막 개발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개발에 대해서는 단지 시장이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도의적으로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적용하면 둘 다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태릉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보존구역의 13%나 겹치는 태릉 CC에는 6,8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세우겠다라고 1월 29일 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반면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는 세운상가 개발 대상지에서는 대해서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훼손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행태 모순이고 이중잣대다. 대통령이 정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라는 기준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평균 신장에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 4구역을 보는 겁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묘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직접 판넬 들고 나와서 눈이 가려지냐, 기가 눌리냐, 숨이 막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사진과 서울시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그 건물 세운상가에 이제 개발이 돼서 들어설 고층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개한 것은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국가유산청은 좀 다소 부담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측 다 정확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만든 것이다라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과연 뭐가 맞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종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모습들. 참 똑같은 과정을 해서 국가기관과 중앙기관과 자치단체가 나온 그림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부터가 네. 종묘를 그리고 태릉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린 거죠. 어쨌거나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총리서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그다음에 문화재청 청장까지 다 참전을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의 태릉을 또 이번에 개발을 한다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네. 너무 심하고 또 지금 거론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그때도 나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호소를 하는 건데 그 저변에는 아마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로는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기도 좀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본선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 과거 2018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지원연설 가겠다고 했을 때 네. 뭐 많은 곳에서 제발 오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올 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즉 오세훈의 개인기로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를 하려면 그래도 정책을 갖고 중앙정부와 방착에 각을 세웠고 또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기 의지를 관철해낸 뭐 그런 레거시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지금 저렇게 이중잣대다라고 얘기하면서 명징하게 선을 긋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저 개인적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가겠다 그러면 거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